본 영상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안전홈 파트너 맞춤안전 토탈케어 2 재난안전교육 자연재난 대비 요령. 이번 시간에는 자연재난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통 대비 및 행동 요령. 자연재난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선 다음의 내용들을 숙지해 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 재난이 발생했다면 TV, 라디오,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적극 활용해 상황을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 휴대전화, 라디오와 같은 전자제품은 평소 충분히 충전해 놓습니다. 두 번째, 대피 시 엘리베이터는 탑승하지 않습니다. 만약 타고 있던 중이라면 전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빨리 멈추는 층에서 신속히 내리고 사고로 멈추었을 때는 호출 버튼을 눌러 구조를 요청하고 신호가 없을 시에는 119에 신고합니다.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문이 열릴 때까지 몸을 바닥과 벽에 밀착하고 자세를 낮춥니다. 그리고 흰 지팡이나 한 발을 이용해 주변을 좌우로 쓸어 안전한지 미리 확인한 후 움직입니다. 세 번째, 대피로가 막혀 혼자 피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정해둔 대피 공간으로 대피해 119로 구조를 요청합니다. 네 번째, 밖으로 피한 뒤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가기 전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먼저 주변 안전 상태를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 재난의 영향으로 집 내부에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므로 집안을 충분히 환기한 후 들어갑니다. 여섯 번째, 집안의 전기, 가스, 수도시설 파손이 의심된다면 함부로 손대지 말고 직접 혹은 조력자를 통해 관련 기관에 문의합니다. 전기 점검은 1588-7500, 전기사고 신고는 123, 가스사고 신고는 1544-4500으로 연락합니다. 필요하다면 조력자에게 피해 규모 확인용 사진 촬영을 부탁합니다. 이제부터는 재난별 대비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진. 지진은 진도에 따라 생활 공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등급별 현상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규모부터 확인해 보면 진동으로 인해 그릇이나 창문 등이 깨질 수 있고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규모 6은 일부 무거운 가구가 움직이고 벽면에 석회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규모 7부터는 건물에 금이 가거나 무너지는 등 붕괴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평소 가정에서는 찬장처럼 높은 곳과 머리맡에는 깨지기 쉽거나 무거운 물건을 두지 않도록 합니다. 유리나 도자기 대신 스테인리스, 플라스틱처럼 깨지지 않는 재질로 식기를 바꾸어 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낙하물로부터 발을 보호할 수 있게 앞코가 막힌 실내화를 신는 습관을 가지도록 합니다. 지진이 발생하였다면 몸을 낮추고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거나 방석, 쿠션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큰 진동이 멈추었다면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하고 공터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최대한 빠르게 대피합니다. 발 보호를 위해 신발은 반드시 착용합니다. 태풍. 강풍의 창틀이 흔들려 유리가 깨질 수 있으므로 종이, 휴지 등으로 틈을 메우고 문도 갑자기 여닫히지 않게 확실히 잠가둡니다. 떨어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낮은 곳에 두거나 고정시키고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지붕이나 물품 등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확인 및 점검합니다.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 및 가스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태풍이 도달하였을 때 외출을 삼가고 유리가 깨질 수 있으니 창문 가까이에 가지 않도록 합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엔 물이 오염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식수용 물은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합니다. 집중호우. 조력자와 함께 집 내 외부의 하수구, 배수구, 빗물바지 등을 점검해두고 만약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기상 상황에 따라 지정된 대피 장소로 피신합니다.
위험 지역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 후 카테고리 재난 현황, 위험 지역, 재위험지구 순으로 클릭하면 지역 내 위험 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우로 인해 고립되었다면 옥상과 같이 침수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대피 후 구조 요청합니다. 물에 휩쓸려 갈 수 있으므로 떠내려가는 물건을 건지는 등의 위험 행동은 금물입니다. 비가 그친 후엔 젖은 몸을 깨끗이 씻어 오염물을 제거하고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식중독 위험이 있으므로 먹지 않습니다. 대설. 폭설로 인해 정전이 되거나 고립될 경우를 대비해 휴대폰을 상시 충전해두고 보조 배터리를 소지하도록 합니다. 노후주택에 거주한다면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해 필요시 대피소로 미리 대피합니다.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되 나가야 한다면 바닥이 넓고 미끄럼이 적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착용합니다. 걸을 때 안내보행 혹은 흰 지팡이를 사용해 보행하며 보폭을 줄이고 천천히 이동합니다. 인도의 눈을 바깥쪽으로 치워 쌓아놓은 경우 쌓인 눈을 따라 걸을 수도 있습니다.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현관 주변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거나 염화칼슘 혹은 모래를 뿌리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합니다. 한파.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날,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보온에 유의하고 특히 머리 부위를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만일 손가락, 귓바퀴와 같은 신체 말단 부위에 감각이 없거나 창백해졌다면 따뜻한 물에 동상 부위를 담그는 등 예방 조치를 취합니다. 장시간 전열 제품을 사용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1시간 동안 전열 제품을 사용했다면 15분가량 정지시켜주세요. 수도꼭지가 얼지 않게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고 수도 계량기를 수건이나 옷가지로 감싸둡니다. 얼었을 때는 뜨거운 물은 피하고 헤어 드라이기 같은 온열기나 미지근한 물로 서서히 녹입니다. 폭염. 무더위가 찾아오기 전 조력자와 함께 냉방기구가 잘 작동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사용법을 익혀둡니다. 더불어 관련 질환을 알아두어 필요시 충분한 휴식이나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폭염 관련 질환에는 첫째, 근육 경련과 피로감이 나타나는 열경련. 둘째, 피로감과 두통, 구역질, 구토를 호소하는 열탈진. 셋째, 발이나 발목이 붓는 열부종. 넷째, 건조한 피부에 열감이 느껴지고 맥박이 빠르고 강하게 뛰며 두통과 어지러움, 심하면 의식 저하가 일어나는 열사병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열실신이 있습니다. 폭염이 다가왔을 때는 창문에 커튼, 천 등을 이용하여 직사광선을 최대한 차단합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는 장시간 사용을 자제하고 수시로 환기합니다. 이때 실내 외 온도차는 5도 내외로 유지시켜주세요. 기온이 가장 높은 낮 12시에서 5시 사이에는 가능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넉넉하고 가벼운 옷을 착용하되 자외선 차단제로 노출 부위의 피부를 보호합니다. 또한 탈수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합니다. 수돗물은 끓여 마시고 날 음식을 삼가며 변질이 의심되면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